그날 밤 겨울바람은 정각의 기와지붕을 따라 스치며 마치 아직 덮이지 않은 관 위를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내전에서는 책상 앞 촛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벽에 비친 임금의 그림자는 일그러진 검은 자국처럼 흔들렸다. 사람들은 임금이 오래된 지병이 악화되어 승하했다고 말했다. 사관은 그대로 적었다. 대신들은 머리를 숙였고 내관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으며 조정의 종은 예법에 맞추어 울렸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완전했다. 오직 하나만 완전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하룻밤 사이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그 이름은 혁혁한 공신의 이름도 아니었고 널리 알려진 역적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저 임금의 마지막 나날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궁에서 지워졌다. 실록 초고 위에는 검은 먹이 긁혀나간 자국이 거칠게 남아있었고 그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보였다. 젊은 사관은 그것을 보았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죽음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었다. 바로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또렷이 아는 일이었다. 영전 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하얀 눈발은 돌마당 위에, 수문장의 발자국 위에, 그리고 서둘러 지워진 어가의 바퀴 자국 위에 차곡차곡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엄숙한 침묵 속에 정돈된 듯 보였지만 바로 그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징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임금은 죽었으나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예법 아래에, 권력 아래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두려움 아래에 잠시 묻혀 있을 뿐이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스무해. 전 그 사내는 누구도 굳이 기억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왔다. 그는 귀한 혈통도 없었고 외척의 뒷받침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유난히 잘 살피는 눈과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침묵뿐이었다. 약방에서 시작해 내전의 긴 복도를 지나 임금이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에까지 그는 조금씩 용상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번듯한 관복을 입고 조정에 서는 대신들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자리였다. 그 시절의 임금은 후세가 떠올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외로운 성군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얼굴이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앉아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누가 진심인지 끝내 알 수 없었던 지친 인간에 가까웠다. 밤비가 내리고 탕약에 쓴 김이 옥상 위에 서려 오르는 시간마다 그 곁을 지킨 이는 말이 적고 남의 말을 오래 듣는 그 사내뿐이었다. 아첨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임금에게는 기대어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그림자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점점 더 길어졌다. 그러나 조선에서 임금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천히 닥쳐오는 재앙의 첫걸음이었다. 후궁들은 경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대신들은 이름 없는 자가 잘못된 자리에 도단한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내관들 사이에는 낮고 날카로운 소문이 돌았다. 욕망이 적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하게 여겨지는 법이다. 사람들은 그를 무엇으로 흔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임금의 죽음과 단단히 묶여버렸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었다. 궁궐 안에서는 임금 곁에 너무 오래 머문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궁 안의 소문은 결코 고함처럼 번지지 않는다. 그것은 눅눅한 벽 틈에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소리 없이 자라고 오래 남으며 안쪽부터 모든 것을 썩게 만든다. 처음에는 그저 끈배했지 않은 질문들에 불과했다. 어째서 임금은 오직 한 사람만이 올리는 약을 드시는가? 어째서 중요한 장계는 밤이 깊어서야 들어가는가? 어째서 벼슬도 없는 자가 조정의 대신들보다
더 임금의 병세와 마음을 잘 아는가? 누구도 대놓고 죄를 묻지는 않았다. 권력의 한복판에 선 사람들은 의심이 스스로 다리를 달고 자라나길 기다리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조정의 눈빛은 조금씩 변해갔다. 노회한 대신 하나가 임금에게 사람을 가까이 두는 일을 삼가시라 조심스레 아뢰었고, 한 후궁은 곁을 지키며 부드럽지만 차가운 말 몇 마디를 귀에 흘려 넣었다. 한때 그 사내에게 공손히 인사하던 내관들조차 어느새 반걸음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하나하나의 불씨를 일일이 꺼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이 그를 보호하려 할수록 물밑의 파문은 더 크게 번졌다. 어느 밤 심한 기침이 지나간 뒤 임금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과인이 죽으면 네 생각에 누가 무사하겠느냐? 그것은 군주의 말이라기보다 이미 자신의 장래와 그 뒤에 남겨질 사람들의 파멸을 내다본 인간의 말에 가까웠다. 그 사내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바닥에 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맹세보다도 무거웠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아직 문조차 열리지 않은 하나의 재판이라는 사실을. 나레이션. 임금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 밤은 비로 시작되었다. 차갑고 무겁고 끈질긴 비였다. 마치 하늘조차 궁한의 소리를 감추려는 듯했다. 내전에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촛불만이 켜져 있었다. 몇몇 시위 군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물러나 있었다. 누군가는 임금이 조용함을 원하셨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속삭였다. 진실은 늘 누구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시작되곤 한다. 그 사내는 예전처럼 직접 약을 다렸다. 약재의 쓴 향이 짙게 피어올라 휘장 곁을 감돌았지만 오래된 병이 풍기는 희미한 죽음의 냄새를 지우지는 못했다. 임금은 몸을 기대어 앉아 있었고 얼굴빛은 재처럼 창백했다. 약사발을 받아든 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문장 너머를 스치고 내관의 그림자를 지나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종의 수척한 얼굴에 머물렀다. 그것은 한 사람만을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방 안의 모든 존재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이의 눈빛이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안에서는 누구도 크게 숨쉬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은 약을 들이켰다. 민담 속 이야기처럼 독이 드러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비명도 노골적인 살해의 흔적도 없었다. 다만 지나치게 길어진 몇 순간의 정적이 있었고 곧이어 가슴을 비틀어 찢는 듯한 통증이 임금을 덮쳤다. 어인은 늦게 불렸다. 정학의 문은 계속해서 열리고 닫혔다. 모든 명령은 다급히 오갔지만 그 다급함조차 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만 허용되었다. 그 밤 누군가는 임금의 몸속으로 어떤 것을 들여보냈다. 아니면 임금을 살릴 수 있었던 어떤 길을 누군가 조용히 치워버렸을지도 모른다. 궁중의 비극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언제나 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임금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진정 두려운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너무도 빠르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명령은 거침없이 내려왔다. 상기가 세워지고 어인은 구하지 못한 죄를 안고 머리를 조아렸으며 대신들은 곧장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내명부 또한 제자리를 찾아 물러났다. 슬픔의 모든 절차는 지나치게 정확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임금 곁에 있던 그 사내는 가장 먼저 무리에서 떼어져 나갔다. 그를 결박한 것도 매질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장서각 뒤편에 작은 방으로 데려가 창 하나 없는 그 공간 안에 홀로 앉혀 두었을 뿐이다. 그는 기다려야 했다. 질문을, 죄목을, 그리고 전날 밤 그 자리에 없던 얼굴들이 내려줄 운명을. 그 방의 침묵은 차라리 매질보다 모욕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의 증거물처럼 다루어지고 있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는 온 나라가 임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으나 안에서는 이미 그 죽음을 짊어질 사람을 고르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임금의 죽음은 결코 주인 없는 사건으로 남을 수 없었다. 반드시 한 손, 한 이름, 한 인간이 필요했다. 너무 작아서 짓밟혀도 왕좌를 흔들지 않을 사람. 그리고 그는 가장 알맞은 이름이었다. 문이 열리고 노예한 대신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성을 내지도 않았다. 다만 가짜 연민을 머금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입을 닫으면 네 식솔에게는 살 길이 남을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더 위험한 진실, 곧 임금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죽었으며 누구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묻어버리기 위한 일이 되었다. 국문은 여러 날 이어졌지만 훗날 기록에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분명했던 것처럼 짧은 문장 몇 줄만 남았다. 실제는 전혀 달랐다. 축축하고 차가운 방 안으로 대신과 내관, 어이와 서리들이 번갈아 들어왔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친절의 뒤에는 모두 같은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되풀이하라고 강요했을 뿐이었다. 어느 때는 살려주겠다는 말로 달랬고 어느 때는 가족의 생사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때로는 이미 다 써놓은 공초를 그의 앞에 내밀고 마지막 자리에 떨리는 손자국 하나만 남기라 했다. 그는 곧 깨달았다. 임금이 눈을 감은 순간부터 이곳에서는 올바른 대답이 모두 닫혀버렸다는 것을. 조정이 원하는 것은 진상이 아니라 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깔끔한 결말이었다. 그의 몸은 급격히 수척해졌다. 그러나 더욱 빠르게 달아간 것은 몸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사람은 같은 죄목을 끝없이 주입받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조차 의심하게 된다. 그날 밤 약은 정말 처음부터 멀쩡했는가? 누군가 어이에게 전할 명을 바꿔치기 한 것이 맞는가? 임금은 마지막에 어떤 이름을 말하려다 멈춘 것이 맞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은 이미 부서져 버려 다시는 맞출 수 없는 파편에 불과한가? 결국 그는 도장을 찍었다. 완전히 굴복해서가 아니었다. 진실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계에서 먹과 종이는 일어난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믿어져야 할 일을 만들어내는 도구였다. 공초가 마무리되자 모든 일은 상기가 올라가던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사내는 은밀하게 처형되었다. 넓은 조정마당에서 열리는 공개 논주회도 없었고 길고 시끄러운 논쟁도 없었다. 다만 목숨을 끊기에는 충분히 무겁고 더 많은 질문을 막기에는 충분히 간결한 죄명이 하나 내려졌을 뿐이었다. 그는 그해 겨울이 채 가기 전에 죽었다. 궁에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또한 조용했다. 가족은 유배되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집안은 산산이 흩어졌다. 벼루 하나, 낡은 겨울옷 한 벌, 나무로 된 빗 하나 같은 소박한 물건들까지도 순식간에 지워진 한 생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궁 안에서는 그와 관련된 흔적이 천천히 치워졌다. 숙직부의 이름이 고쳐졌고 약방 출납 기록이 바뀌었다. 그와 가장 많이 말을 나누었던 자들조차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름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 조정은 결코 평온하지 못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파당은 곧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오늘 그의 죽음에 힘을 보탠 자는 내일이면 동료의 의심을 받았다. 억울한 죽음은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 다만 권력의 방안에 피냄새를 더 진하게 남길 뿐이다. 오래전 기록에서 긁힌 자국을 보았던 젊은 사관도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는 오래 살아남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궁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은신처를 바꿀 뿐이다. 문서에서 수군거림으로, 서류에서 눈빛으로, 판결문에서 죄를 지닌 자들의 불안으로 옮겨갈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죽은 자는 침묵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그 침묵을 평생 들어야 하니까. 20해가 흐르는 동안 그 사건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조정의 뿌리 밑으로 스며들었다. 다른 임금이 즉위했고 익숙했던 얼굴들은 세월과 병 혹은 권력 그 자체에 삼켜져 하나둘 사라졌다. 그러나 침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것은 잠긴 서고의 서랍 속에 옛 임금의 승하를 말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늙은 대신들의 표정에, 그리고 한때 내전을 드나들던 자들이 입을 다무는 습관 속에 남아있었다. 매듭을 다시 건드린 사람은 의로운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더는 머리를 숙인 채 살고 싶지 않았던 한 중년 서리에 불과했다. 오래된 기록고를 정리하던 어느 날, 그는 서로 맞지 않는 두 장의 기록을 발견했다. 어이를 부른 시각이 수정되어 있었고, 그날 밤 문을 지킨 수문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으며, 미처 완전히 없애지 못한 낡은 쪽지 하나에는 급히 남긴 지시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각각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어긋남이었지만 그것들을 한데 맞추자 조정이 20년 동안 걸어 잠근 방의 문이 아주 조금 벌어지는 듯 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드는 일이 곧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옛 죽음에서 이익을 얻은 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자손과 문생, 남겨진 파당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살아남은 비밀은 많은 이들이 함께 기대어 서 있는 벽이 된다. 그 벽을 무너뜨리면 단지 한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몇몇 밤이면 그는 기록 위에 긁힌 먹 자국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마치 비석조차 없는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까지 침묵한다면 그것은 곧 죽은 사람을 두 번째로 묻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흩어져 있던 종이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자 드러난 그림은 단순히 시종 하나가 임금을 독살한 사건이 아니었다. 임금이 중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밤, 가장 뛰어난 어이를 부르는 명이 고의로 늦춰졌고 탕약의 중요한 약자의 하나가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실은 죄인으로 몰린 그 사내가 범인이 아니라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상부에 알리려 했다. 그것을 들은 내관이 있었다. 전달 명령을 맡은 서리도 있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입을 막아야 했으며 또 다른 이는 멀리 치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권력의 기계는 단지 한 명의 진짜 범인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관련자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누군가는 세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후궁과 외척의 동요를 두려워했으며 누군가는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경우 막 세워진 왕좌마저 흔들릴까 두려워했다. 중년의 서리는 그 사실을 앞에 두고 차가워진 손을 책상 위에 얹었다. 진실은 마침내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구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한 임금이 탐욕과 비겁함 그리고 조정 전체의 계산 속에서
죽어갔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기록에서 지워진 그 사람 또한 완전히 무죄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좀 더 이른 순간에 소리쳐야 했으나 침묵했다. 그러나 적어도 사서가 만들어낸 악귀는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극은 절정에 이르렀다. 진짜 범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얼굴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 범인은 그 방 전체였고 그 체계 전체였으며 침묵을 선택하게 만든 두려움 자체였다. 각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각자 눈을 감고 한 사람의 죽음을 건너뛰기 위해 택한 모든 침묵이 곧 살인이었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북소리와 함께 대궐마당에 선포되지 않았다. 억울함을 씻는 교지가 온 조정 앞에서 낭독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초라하게 돌아왔다. 서고의 기록 몇 줄이 조심스럽게 고쳐지고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 보충 문서가 덧붙여지고 한때 죄인으로 적혔던 사람이 옛 기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하는 방식으로만 되돌아왔다. 조정이 죽은 자에게 이름을 돌려준 방식은 그처럼 머뭇거리고 인색했으며 무엇보다 너무 늦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늦은 진실도 영영 오지 않는 진실보다는 낫다. 20해 전종이 위에서 긁혀 사라졌던 이름은 이제 가장자리의 좁은 여백에 다시 적혔다. 비록 붓끝은 떨렸고 문장은 소심했지만 그 이름은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 물론 어떤 복권도 그의 가족을 돌려놓지 못했다. 어떤 수정도 죽은 임금을 되살릴 수 없었다. 또한 어떤 정정도 침묵 속에서 이익을 취한 자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제부터 역사는 완전히 강한 자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밤, 중년의 서리는 서류를 덮고 등불을 끈 뒤 안개 낀 돌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하늘에는 비도 없고 눈도 없었다. 다만 기와 지붕을 스치는 찬바람만이 이미 죽어버린 시대의 긴 한숨처럼 이어졌다. 그는 누구도 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이름이 두 번째 죽음을 맞는 것만은 막아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조선의 가장 쓰라린 여운이었다. 아무도 진정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임금은 목숨을 잃었고 충성을 바친 자는 삶을 잃었으며 사건에 얽힌 자들은 영혼을 잃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잠을 잃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고통에 보다 또렷한 형태를 부여할 뿐이다. 그러나 때로 인간은 바로 그 정도의 진실이라도 붙잡아야만 역사 앞에 완전히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머리를 숙일 수 있다.